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IICIR에서 IVC 필터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IVC 필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인디케이션, 그리고 넣는 거, 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IVC 필터와 관련된 엔도바스큘러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이 강의를 사실 제가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한국어로는 그냥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IVC의 필터의 히스토리로는 일단 1970년대에 먼저 고안이 됐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IVC 필터라서 모딘 우딘 엄브렐라 필터라고 했고요. 되게 좀 뭔가 수제 이런 가공업, 네, 가내 수공업으로 이제 한 것 같은 플라스틱의 좀 허접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를 아예 컷다운을 해서 이렇게 저걸로 컷다운을 해서 이렇게 밀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건 봐도 당연히 이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잘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풀모나리 엠볼리즘을 예방하려고 했지만 이게 워낙 잘 날아가고 또 이런 풀모나리에 박히고 뭐 위험해지고 뭐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여러 다른 필터가 이제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에는 이게 이제 그린필드 필터라고 해가지고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었고, 그래서 컷다운을 하기보다는 이제 퍼큐테니어스로 넣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엄청 두꺼운 28프렌치 이런 라지보어 슈스로 넣는 거를 고안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안된 필터는 1982년도에 그 버즈네스트 베나카바 필터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조금 IBC 사이즈가 클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14프렌치에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개발 방향을 살펴보면은 이런 컷다운이 아니라 이런 퍼큐테니어스로 넣는 걸 고안이 됐고, 이런 스틸, 그리고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도록 이런 훅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리트리버에 대해서 이제 고안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 IVC 필터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런 IVC 옵스트럭션이 발생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 트랜지언트하게 놓고 그리고 빼는 리트리버라는 베나카바 필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런 IVC 필터의 이런 개발 방향은 쉽게 넣고 빼고 안전하고 이런 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넣고 빼고를 하면서 또 DBT는 잘 걸러주는 그런 모양이 이런 기본적인 모양에서 요즘에 다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코니칼 쉐입이고, 이런 헤드에는 훅이 있고, 그리고 이런 레그에는 이제 이런 프라이머리 스트럿들이 있고, 프라이머리 스트럿에 이런 훅이 있고, 여기 보면 다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럿에 이렇게 훅이 다 있고, 이런 세컨더리 스트럿이, 암 스트럿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필터는 이제 쿡의 셀렉트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약간 그때 이제 설명하기로 약간 뭔가 라이트한 느낌이다 이렇게 했고, 약간 그 외국인 학생이 어떻게 뭐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은 당연히 다 좋은 필터니까 다 이제 사용 허가가 되고 다 좋고 안전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말했을 때는 약간 셀렉트는 조금 라이트하고 드날리는 약간 뭐 하드하거나 헤비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고, 드날리의 특징은 이 회사에서도 광고하기로는 약간 셀프 센터링이라는 게 좀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런 세이프티 여기 있어서 고르는 것이 있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프로파일로 그 와이어
오버 더 와이어로 넣을 수가 있고, ANL이 더 이제 좀 라이트해 보이는데, 사실 저는 ALN 경험은 없어서, 다들 말씀 뭐 드리기엔 좀 어렵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현재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뭐 수술하고 나서 뭐 정형외과 수술하고 나서도 이런 DVT가 생길 수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 생길 수가 있고 뭐 내과적으로도 또 내과로 가서 치료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또 다양한 상황에서 DVT가 생기고 풀모너 스럼보 엠볼리즘이 생기는데 언제 넣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2020년 SIR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가장 최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큐트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이 있을 때 이런 안티코아글레이션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리센트 서저리라든지 뭐 메타스타시스, 뭐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IVC 필터를 넣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DV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DVT에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없는 경우에 역시 안티코아글레이션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인 경우에 IVC 필터를 넣으라고 되어 있고 달리 말하면 안티코아글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꼭 안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이런 어드밴스 세라피를 해야 될 경우 IVC 필터를 넣어라라고 되어 있고 DBT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 이런 게 있죠. 뭐 PT랑 DBT가 있는데 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필터를 넣고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정형외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루틴하게 RBC 필터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T나 DBT가 있을 때 무조건 다 넣어야 되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트라우마 페이션트가 있고 이제 뭐 VT, DVT나 PT가 없을 때 이것도 루틴하게 이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넣는 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메이저 서저리를 했을 때 루틴하게 넣지 말아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루틴하게 넣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년,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루틴하게 넣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풀모너리 스롬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이제 없거나 완화된 경우에는 루틴하게 제거해라. 또 루틴하게 넣진 말고 넣었으면은 좀 루틴하게 빼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스트럭처 팔로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리트리버 레이트와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옛날에 미국에서 너무 루틴하게 넣어서 이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겨서 좀 빼는 거에 대해 많이 중점된 지 좀 몇 년 됐죠. 저희는 한 2주에서 한 달 내로 빼라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꼭 네, 좀 뒤에서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IVC 필터를 뺄 건데 모든 환자에서 하기 전에 CT를 찍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꼭 찍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 증상이 없고 뭐 PT나 DBT가 뭐 잘 치료가 되었고 IVC 필터를 이제 뺄 때가 저희가 이제 뭐 한 달 됐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특별한 증상이 없고 다 괜찮다고 하면은 뭐 꼭 CT를 찍고 빼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인프라레날 RBC 필터를 넣는 것이 거의 루틴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수프라레날 RBC 필터를 넣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럼버스가 이제 IVC에 있는데 이게 이제 레날베인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 이제 레날베인이나 고나달베인에 넣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수프라레날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프라레날 RBC에 이런 인트라 앱도미널 메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런 메스나 이제 자궁으로 인해서 인프라레날 RBC가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IVC 필터는 이렇게 훅이 있기 때문에 훅이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메스에 이렇게 박힐 수도 있고, 뭐 자궁에 이렇게 벽에 바깥쪽에 이렇게 박힐 수도 있을 것 있어요. CT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수에서 이제 IVC 필터 밖으로 페네트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레날 IVC가 이렇게 무언가로 인해 컴프레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보시면은 이 환자도 인프라레날 RBC에 거의 스럼버스가 있어서 여기다 넣는 건 조금 위험하고 거의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넣을 때 그러면 어떻게 넣느냐 하면은 이 좀 중간에 애매하게 넣으면은 오히려 이런 레날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의 이런 레그가 걸려서 더 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프램 꼭대기에 훅을 두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런 헤파틱 베인과 여러 헤파틱 베인 여기다 놓으면은 이 위에 헤파틱 베인이랑 뭐 액세서리 헤파틱 베인, 레날 베인 요 사이를 뭐 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넣으라고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넣을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보면은 이런 아나토미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죠. 요거는 이제 썰컴 아울틱 레프트 레날 베인이라고 돼 있죠. 예, 앞뒤로 두 개가 있는 경우고, 이게 이제 틸팅을 막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브랜칭되는 베인보다 더 밑에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썰컴 아울티 레날 베인 있을 때 거기보다 더 밑에 놓고, 이거 레트로 아울티 레날 베인이죠. 어쨌든 이게 해부학적으로 발생학 엠브리올로지 쪽에 보면은 이게 오른쪽 레날 베인이 더 높고 왼쪽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 왼쪽의 레날 베인보다 밑에 이렇게 놓게 되겠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레프트 RBC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해부학적으로 여기랑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카디널 베인이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있다가 원래 이쪽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쪽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고, 두 개가 다 남아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다 뭐 DBT가 있다 뭐 이러면은 뭐 이쪽에 양쪽에 두 개를 다 넣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IVC에만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 있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고 SVC의 베리에이션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레프트 사이디드 SVC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접근이 편할 수도 있죠. 보통은 저글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는 뭐 이런 인터럽션이 있으면서 아지거스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여러 이런 IVC 인터럽션이 있을 때 이런 돌아가는 루트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헤파틱 IVC 인터럽션이 있고 아지거스 컨티뉴에이션이 있었던 환자고요. 35세 임신 환자고, 오른쪽 커먼 페모럴 베인에 DBT가 있고, 뭐 이 CT를 보시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다시 보시면 SVC 있고 아지거스 커져 있고 여기 IVC 없고 아지거스에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SVC가 있고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인트라헤파틱 IVC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프램 뒤쪽으로 아지거스 엄청 커져 있고, 다이아프램 뒤로 이렇게 가서 다시 IVC랑 연결이 되고 IVC에 DBT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흔하게 보는 이런 필터를 넣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PT도 방금 보였죠. 임신한 상태여서 이제 인프라레날 IVC, IVC에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프라레날로 넣기로 했고, 사진을 안 넣네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위쪽에 다이아프램에 보이는 그 부분에 여기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적당히 넣습니다. 그러면은 인프라레나 RBC에 저희가 거의 루틴하게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정상 범위의 RBC를 대상으로 필터를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IFU에 있습니다.
그래서 28에서 32mm 이 미만인 경우에 이제 필터를 넣을 수가 있고, 보통 3cm보다 작아야 저희가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CT에서도 한번 재보고, 뭐 여기서 뭐 베너그램에서 잴 수도 있고요. 그럼 30보다 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버드네스트가 사실은 요거는 40mm를 이제 사이즈로 했기 때문에 버드네스트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거는 리트리버리 아니라 퍼머넌트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넣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은 양측 보스 일리약 베인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데 이제 이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넣으면 이렇게 훅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가카바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양측 일리약 베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하는 것을 조금 보시면 일단은 보통 이제 라이트 인터너 저글라 베인을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너 저글라 베인이 괜찮은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니까 왼쪽에 비해서 이렇게 틸팅 리스크가 적어서 오른쪽이 선호가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드날리가 조금 더 셀프 센터링을 고려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드날리가 조금 더 잘 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르곤 같은 옵션 필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프로파일로 넣을 수가 있어서 브라키알이나 팜리티알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글라베인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나카보그래피를 시행을 하고, 저희가 항상 뭐 이런 아우토그래피나 베나카보그래피를 할 때는 이런 멀티홀의 플러싱 카테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이제 각각의 프로시저 하시는 분들마다 프로시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공부한 바에 따르면 책에서의 권고하는 내용은 이제 커먼 일리악 베인의 이런 바이퍼케이션, 컨플루언스 부분이나 프록시말 커먼 일리악 베인에다가 이 카테터 팁을 놓고 이제 베너카보그래피를 하라고 하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IVC의 사이즈, 그리고 가장 낮은 레날 베인 인서션 위치, 그리고 스럼보스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베나카보그래피를 해서 여기 플로우가 들어오는 걸 봐서 여기가 레날 베인이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스럼보스 있진 않은지 조심해야겠죠. 너무 세게 하다 훅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요거는 웨지 시키면은 이게 터질 수도 있어서 이 팁이 항상 이런 프리한 큰 곳에서 멀티 사이드 블러시 카테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웨지 시켜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필터 넣는 방법은 뭐 매우 쉽고요. 쉬스 안에 보통 이렇게 필터가 담겨져 있고 원하고자 하는 위치, 요 레날베인 낮은 곳에 DSL을 두고 로드맵이나 DSL 두고 요 위치에다 훅을 여기다 놓아야지 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쉬스를 리트랙션을 하면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쉬스를 뺀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 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이프티 버튼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버 더 와이어로 해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후에는 보통 틸팅되지는 않는지, IVC 인저리가 있진 않은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포스트 베나 카보그래피를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리무벌도 사실 대부분은 쉽게 되지만 이제 쉽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리무벌을 언제 하냐? 그러면 풀모너 스롬보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낮고 6개월 이상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기대되는 경우, 너무 짧으면 굳이 뭐 안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터가 안전하게 제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터가 당연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거를 하게 되겠고, 또 처음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이제 계획적으로 뭐 2주 한 달 후에 단기 입원해서 빼는 걸로 원내 프로토콜이 있으면은 훨씬 이런 리트리버 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빼느냐에 대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되는 거는 사실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는 논문이 많지는 않은데요. FDA에서는
가능한 빨리 임상적으로 뺄 수 있을 때 가능한 빨리 빼는 게 좋겠고, 티피컬하게는 3개월, 위인 3개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래 가질 수 있을수록, 실제로 이제 성공적으로 빼는 것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 프레딕터고, 이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냐 보면은 이런 필터 내로 이제 스럼버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럼버스가 생기면서 이제 크로닉하게 오클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플리트 오클루전이 되면 상당히 이제 빼기도 어렵고 난감한 상황이 되고 이렇게 이제 레그 페네트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 있고 생각보다는 이제 그냥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이 상태에서 리무벌 해도 대부분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레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는 인트라페리토니얼 스페이스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건 베인이기도 하고, 뭐 좀 뭐 피가 난다고 해도 그 옆에 구조 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틸팅돼서 이렇게 팁이 엠베딩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서 이제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랑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역시나 빼기가 어렵게 되고 좀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에 이런 프랙처가 날아가면은 어디로 갈까요? 심장이나 뭐 풀모나리, 아테리로 가서 렁으로 박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 특히나 박히게 되는 경우 여기 뭐 염증 일으키고 카디악 퍼포레이션, 아리스미아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빼는 방법은 이런 저글러 어프로치를 거의 항상 하고요. 이제 오른쪽이 일자로 돼 있어서 용이하고 그리고 필터 리트리버 셋을 이제 시행하고 셋을 꺼내서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옵티즈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예전에 있을 때 이거는 더 이제 잘 뭐라 그러죠? 이런 레그가 엠베딩 되고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 파이브로시스가 더 심하게 돼서 리무벌이 어려운 거고 얘는 이제 보통 페모럴 어프로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빠지는 필터라서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프리베나 카보그래피도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요 컨플루언스 부분이나 프록시말 커먼 일리악 베인에서 이제 스럼버스는 없는지 봐야 되고 이제 이런 DSA를 봤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더 밑에서 해야지 사실 스럼버스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할 수가 있고 이 환자의 CT였는데 여기에 이제 스럼버스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테크닉은 이 훅이 있잖아요. 이 헤드의 훅을 이런 스네어로 잡아서 요 끝을 딱 잡아서 아까도 필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슈스로 풀듯이 이것도 슈스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가 있고 슈스를 이렇게 내려서 제거를 보통은 쉽게 되고요. 네, 이렇게 스탠다드 테크닉 리무벌 한 다음에 다시 카발 인저리가 없는지 DSL을 보게 되는데 요 팁이 있던 부분에 살짝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많고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틸팅 돼서 엠베딩 되는 경우에가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양한 어드밴스 테크닉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는 이런 모디파이드 루프 스네어 테크닉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와이어를 넘겨서 요거는 뭐 피그테일이라든지 옴니 카테터, 리버스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잡고 요거를 스네어로 잡아서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펑처를 2개 안 해도 그냥 그 시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테일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와이어를 이렇게 한번 잡고 여기서 이제 다시 스네어로 요걸 잡고 그다음에 이 끝을 잡아서 성공적으로 슈스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요 테크닉이 사실 이 필터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앞서 이제 잠깐 다시 보시면은 모양이 옵티즈 필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필터는요. 옵션 필터는 이렇게 밑에서 걸면은 더 안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걸어서 약간 요 정도에 걸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디파이드 루프 스네어 테크닉을 할 때는 조금 까다로운 필터라고도 할 수는 있고 근데 경험에 따르면 틸팅이 좀 덜 돼서 이렇게 루프 스네어를 할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밑에서 하면은 밑에서 하고 이 암 스네어가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망했다는 내용이고 암 스네어가 이제 꼬이지 않고 예쁘게 잡혀야지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애기가 샜는데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호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테크닉으로는 벌룬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요 틸팅이 되어 있을 때 요 사이로 벌룬을 해서 띄우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벌룬으로 이게 저도 시도해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작은 벌룬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 어느 정도 큰 벌룬으로 해야지 좀 뛸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세워야지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었고요. 이제 엔도브론키얼 포세브를 사용해서 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단점은 16프렌치 또는 그 이상으로 긴 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슈스는 사실 이발할 때 쓰는 35cm, 40cm 이 정도 슈스여서 목에서 하면 여기까지 닿는 길고 두꺼운 슈스가 사실 거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엔도브론키얼 포셉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할 거면은 당연히 엔도브론키얼 포셉이 원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슈스를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요거랑 요런 컨셉이기는 한데 훨씬 저희 또 이런 인터벤션용으로 나온 디바이스가 있는데 ANL 2-in-1 RS 어, 베나카바 필터 익스트랙션 리포지션 키트가 있습니다. ANL 2-in-1 RS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후크가 이렇게 있어서 요 슈스를 밀면은 모이게 되고 다시 빼면은 풀리고 그래서 이 혈관 안에서 얘를 모였다 풀었다 해서 이렇게 필터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고 얘가 또 이렇게 앵글이 져 있어서 이 실스를 넣기 전에 이렇게 돌려서 앵글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요거를 갖다 놓으시면은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스에 레이저가 나오는 시스가 있어서 요렇게 이게 이 팁이 너무 여기가 안 빠질 때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저희도 할 때 이렇게 확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이 팁을 모이면은 이게 좀 인덴테이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베딩이 심하면은 여기서 걸려서 이게 필터는 잡혔는데 이렇게 확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는 이거 진짜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필터를 잡고 이 슈스로 요 레이저로 이렇게 깎는다고 합니다.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는데 저는 안 써봤지만 미국에서는 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겪었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뭐 시술은 잘 됐고 이제 필터 넣었을 때도 딱히 틸팅 됐다고 느낌은 안 들었는데 CT를 보니까 틸팅이 되어 있었고 요 끝에를 잡으려고 했는데 엄청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계속 암 스트럼만 잡혀가지고 점점 더 좀 망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잡혔는데,
문제는 이 슈스가 이렇게 훅이 슈스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벌룬을 또 해볼까 해서 벌룬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게 제 어떻게 또 다른 교수님이 2시간 하고 제가 1시간 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게 잡혀가지고 이게 시스를 풀어서 그냥 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스가 여기가 다 그러니까 스네어가 여기 다 엉겨가지고 이게 요 끝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이 스네어가 풀리지를 않아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목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다른 교수님 2시간 하고 제가 1시간 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어떡하죠? 하면서 이제 수술 교수님을 여쭤봤고 그래서 수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수술도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 제가 한 시술하고 한 5시간 후에 이제 수술방에 갔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됐고요. 환자분께 참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놓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안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수술방에 가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흔쾌히 수술 수술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IVC 열고 봤더니 저도 이제 같이 봤더니 정말로 이런 후크들이 다 IVC 밖으로 다 빠져나와 있었고 요 팁이 완전히 이제 월에 엠베딩 돼서 잘 안 됐고 이게 다 엉겨 있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끝에가 좀 크로닉 스럼버스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오큐트는 아니고 이렇게 막 하얗게 좀 있었거든요. 여기 파이브로시스 엄청 심해가지고 요런 데가 사실은 아티팩트 때문에 안 보이는데 크로닉 스럼버스랑 파이브로시스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아직은 저는 이렇게 엄청난 럽처나 블리딩 케이스는 없었는데 이런 블리딩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빼는 게 나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라지보어 슈스로 이제 뺐더니 이렇게 럽처가 생겨서 럽처에 대해서 지열 이런 벌룬 텀포네이드랑 이런 커버드 스텐트를 넣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틸팅돼 있어서 얘도 이렇게 빼려고 했는데 뭐 럽처돼서 더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환자도 틸팅이 되어 있고 요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이것도 되게 어렵게 포셉으로 빼신 것 같아요. 근데 빼고 나서 레트로페리토니얼 헤머리지가 막 이렇게 생기고 환자 안 좋고 그래서 봤더니 이런 이게 앞서서 이제 IVC 자체의 비너스 블리딩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게 레날 아테리랑 베인이랑 피스툴라가 생겨가지고 아테리에서 블리딩이 나서 그랬고 플러그로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이제 이런 팁이 이렇게 CT에서 듀오데넘으로 이렇게 나가 있었고요. 요거를 뺐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열 나고 뭐 이렇게 보니까 CT에서 이렇게 septic 스럼버스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septic 스럼버스가 이제 뒤에서 봐도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있고 듀오데넘 바로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게 또 떠내려갈까 봐 필터 다시 넣고 이제 봤더니 이런 블리딩이 인테스티널 피스툴라로 인테스티널 피스툴라로 듀오데넘과 블리딩이 이제 생긴 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뚫고 나가는 게 맞더라고요. CT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 같은데 진짜 뚫고 나가나요 하면 진짜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외과 교수님도 너무 무서운 기구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서운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드 프로토콜로 루틴하게 빼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실제 틸팅이 많이 돼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서 빼고 다시 넣는 게 예, 낫, 낫,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IVC 필터와 관련된 어디셔널 엔도바스큘러 프로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앞서 보았던 육각형 모양 옵티즈 필터인데, 옵티즈 필터를 되게 오랫동안, 4년 동안 갖고 계셨다고 해요. 4년 동안 갖고 계시면서 요 안에 이렇게 스럼버스가 있고, 요 위에는 베인이 보이는데, IVC가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밑에 팁이고, 완전히 오블리터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비너스 인서피션시가 생겨서 낫지 않는 레그에 얼서가 생겼고, 그래서 빼라고 했더니 당연히 안 빠졌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막혀 있는 이곳을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재개통을 해주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혀서 다 콜레테럴로 돌아가고 있는데 와이어는 통과를 시켰고, 벌룬으로 길을 만들어주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서 재개통해줘서 처음부터 이런 콜레테럴이 없어지고 프레셔도 떨어져서 상처도 힐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VC 필터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서 환자가 IVC 오블리트레이션이 되고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 딥베인 인서피션시로 이렇게 낫지 않는 얼서를 2, 3년 이렇게 갖고 계시고 스킨 그래프트 써도 안 되고 안티 써도 안 되고 이런 걸 반복하시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런 IVC 리컨스트럭션을 해줄 수가 있고 이 논문에 따르면 프라이머리 스텐트 페이턴시가 6개월은 96%, 1년 94%, 2년 87%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의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인페리어 베나 카파 필터라는 책의 내용이 기반이 되어 있고 이거를 저술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